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김 기자, 카톡 닉네임 좀 바꿔. 그러다 일나요. 너 아직 간이 큰가 보다. 그러다 붙들려가 임마. 통합진보당 이석규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이 불거진 직후 지인과 친구한테서 이런 전화를 받았다. 스마트폰 카카오톡 별명이 분당 좌파이기 때문이다. 그땐 농담하듯 걱정하는 이 말을 그저 껄껄거리며 웃어 넘겼다. 하지만 불현듯 진짜 봉변 당하는 것 아냐? 나는 꺼림직한 마음을 아직도 떨쳐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야릇한 공포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일까? 대학 시절을 보낸 1980년대 서슬퍼런 기억을 더듬었다. 당시엔 민중이란 말은 엄두도 못 냈다. 오로지 국민이라고 불러야 했다. 노동자는 근로자로 고쳤어야 했다. 투쟁이란 말을 쓰면 바로 빨갱이가 됐다. 중략 아침 이슬이나 농민가를 흥얼거리기만 해도 캠퍼스를 어슬렁거리던 사법경찰에게 끌려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봉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기 검열이 필요했던 시대였다. 내가 나를 통제 검열하는 당시 모든 억압은 수구 보수 세력의 강요로 이루어졌다. 이 세력은 수많은 이가 흘린 피를 먹고 자란 민주주의 성장으로 우리 주위를 잠시 떠났다. 하지만 응습하게 떠돌던 망령은 이제 다시 공포를 싣고 있다. 중략. 굳이 지인들도 찝찝하게 생각하는 분당 좌파란 별명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나는 그들과 다르고 그들 말고도 다양한 양심이 존재함을 강조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도 몇 번이나 자신을 검열했음을 고백한다. 이상은요,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김기성 기자의 자기 검열의 시대 중간중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음악은 복고도 좋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역사는, 복고는 금물이죠. 갱년기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이시라고요? 늘어지고 처진 뱃살 때문에 기분까지 처진다고요? 매일 섭취해야 하는 영양분을 푸른 가루 한 스푼으로 영양 듬뿍, 맛 듬뿍. 유기농 발효 건강식품 전문 쇼핑몰 해나음. 태양이나 해나음. 수많은 야채의 필수 영양분을 하루 한 스푼으로 해결하세요. 자연이 숨쉬는 유기농 장터 해나음. 지금 바로 검색창에 해나음을 쳐보세요. 조현상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각종 성인병 예방과 변비, 다이어트에 좋지만 먹기엔 불편했던 현미. 배아 현미가 그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특허받은 도전기술로 쌀밥처럼 먹기 좋은 배아 현미. 10kg에 37,000원, 20kg에 70,000원이며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문의는 070-7592-6958, 070-7592-6958로 하시기 바랍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희입니다. 저는 그 오프닝 멘트를 할 때 가능하면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예. 오늘 당연히 뻔히 아는 얘기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뻔히 아는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왜 아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다 아는 얘기네. 그렇죠. 하지만 다 아는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는 얘기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겠죠. 특히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브랜드의 광고는 더더욱 필요 없을 겁니다. 예. 그러나 합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예. 우리가 역치라는 게 있잖아요. 자극이라는 것에 역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극을 주었을 때 통증이 느껴지느냐. 예. 그 자극의 강도를 역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극이 계속되면은 이 역치가 상승한다는 거죠. 마치 이렇게 개그 프로그램도 말이죠. 재밌는 개그 프로그램 보다가 그게 계속되면은 웬만큼 재미있지 않으면 썰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매운맛도 그래서 중독이 된다 그러셨잖아요. 매운맛을 찾게 되면은 점차 매운맛을 찾게 돼갖고 보통의 매운맛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단맛도 그렇다고 합니다. 단맛이야말로 아이들 과자를 먹으면은 어른들은 참 달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단맛은 결코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단 것을 먹었던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 다음 세대 애들은 좀 더 단 걸 먹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요즘 음식 달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죠. 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20대 친구들이 먹는 그런 좋아라 하고 먹는 그런 음식점 가서 먹으면은 너무 달아서 먹질 못하겠어요. 뭐 이런 겁니다. 이만큼 자극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역치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자극에 둔감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기 검열의 시대라고 하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 중간을 다시 더 읽어볼까요? 보수는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 유지하려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수구란 말이 붙으면 상황은 돌변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 세력의 특징을 보자 소수를 강압으로 대한다. 2009년 1월 보금자리를 지키려는 용산 철거민들을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 내쫓았다. 같은 해 여름 해고는 살인이라고 절규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테이저 건을 쏘며 강력 진압했다. 최근에는 그저 살던 대로 살게 해달라는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지역 이기주의자로 몰아붙이며 사지를 붙들어 내던졌다. 상식도 부정한다. 5.18 민주화운동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떠들어댄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야당 후보자를 종북정권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퍼나르고도 대북 심리전이라고 당당히 말한다. 이런 국기문란 행위를 밝히자는데도 대선 불복이라며 몰상식의 극치를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사상만 강요하고 고집한다. 미래를 짊어진 학생들 교과서에 친일 독재를 미화한 거짓도 주입시키려 했다. 철권 통치의 상징인 유신시대가 좋았다는 인사가 사회 지도층인 양 행세를 한다. 일부 목사는 하느님도 독재하셨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보여주니까 일목요연하지 않습니까? 뭐냐면요.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진보 세력 이라고 해갖고는 모든 것이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우면서 더 닮아간다고 정말 비민주적인 작태,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업 방식 많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내부에서. 정말요. 그렇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저는 진보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집단을 민주당 말이죠. 민주당이야말로 가장 크게 혁신하고 변화해야 됩니다. 재구성해야 되죠. 그러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답답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혁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는 또는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박정희 2세 정권과 새누리당 등등 이런 분들의 행태를 그리고 국가기관의 행태를 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좀 비약을 해볼까요? 일제시대 때 말이죠. 나라가 합방된 지 그죠? 을사늑약에 이어서 병합이 아니고 뭡니까? 아무튼 강제로 식민지로 전락한 다음에 제도상으로는 10년 만이지만 사실은 1905년부터 외교권이 박탈당했으니까. 근데 10몇 년 만에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 문화통치로 돌아서고 이러저러 하면서 그때 나름 선각자 역할을 했었던 여러 지식인들
나중에 많이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는 이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게 있었겠죠. 두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뭐 살아보니 괜찮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초심을 잃는 것이죠. 역치가 너무 올라간 겁니다. 뭐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기 최면이죠. 심지어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의식도 바꿔버리고 사실마저도 왜곡시킵니다. 그래야지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 수 있으니까. 불임 사건 때 말이죠. 검사였던 인물 고영주? 네. 이분이 지금 뭡니까? 조선일보인가요? 이런 데 나와갖고는 뭐라고 얘기했죠? 당사자 죽었다고 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느니, 뭐 노무현은 듣보잡이었다느니, 뭐 검사한테 피고인이 훈계했다느니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서슬프른 80년대 초에 피고인이 검사한테 훈계를 해요. 참나. 예. 그러나 그 양반은 그렇게 해서 자기를 합류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게 되니까요.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요. 다 아시는 얘기를 그냥 저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다 아는 얘기를 읽으면서도 다 읽고 나서는 그렇구나.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읽었고요. 이걸로 오프닝을 했습니다. 다소 무거웠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너무 뻔한 이야기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2시간 동안 음악 프로 본연의 자세로 갑니다. 그래서 2부에 초대 손님 없고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딱딱한 얘기 말고 좀 더 재밌는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찾아갖고 올려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할게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자, 이제 한번 마음 놓고 업무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바자이브 들었습니다. 생방송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방금 시생님 출연하셔서 너무도 큰 웃음을 주셨는데 병희님도 만나셨나요? 그럼요, 만났습니다. 어제도 뵙고요. 요즘 자주 오십니다. 이러저러하게 자질구레하게 꼭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네. 경험자께서 생방송 부스 바통 터치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55분 정도 되면은 밖에서 이렇게 있죠. 서 있습니다. 서 있으면은 56분이나 7분쯤 되면은 프로그램 끝내고 끝나는 거 보이면 이제 우리 문을 열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덕분에 지금 하루에 한 분씩 우리 소중한 조합원들과 함께 인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누구였지? 개바라님이셨나? 체개바라님이셨나? 그저께였나? 네. 오셨었고 인사드렸습니다. 체개바라님은 그저께였군요. 예, 어제는 한소리님. 예. 배고프시죠, 병영님? 오늘도 행복한 2시간 부탁드립니다. 정대추님의 촛불 걸어놨습니다. 같이 가자님 잘 들으셨죠? 복고풍 REO 스피드 웨건 Keep on loving you. 오늘 낮부터 풀린다는 추위 좀 가셨나요? 얼어붙은 우리 정치.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얼어붙지 않으면 좋겠어요. 글쎄 바람은 일단은 별로 느껴지지 않고 춥게 오늘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걸으면서. 로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첵요. 노동자가 잘 살 수 있는 그날까지 국민TV는 계속 고우고. 병희님 여기는 신사동 가로수길입니다. 희망봉님 항상 이곳에서 식사합니다. 그러니까 일터가 그쪽이신가 보군요. 형님의 채취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제가 그쪽에 살죠. 그러나 그쪽에서 밥은 잘 안 먹습니다. 비싸거든요. 즐겨 마시고 오늘 초대 손님은 누구? 오늘 없습니다. 마크 앤서니 앤 제니퍼 로페즈의 음악 걸어놨습니다. 핑클님, 자기 검열은 이 나라가 만들어낸 하나의 온상이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엉겅기 사랑님 3일째 꼼짝 안 하고 국민TV 방송만 듣고 있네요. 게시판마다 댓글 남발하면서 이러다 신발 신는 법도 잊어버리겠네요.
뭐 그러실 리는 없겠고요. 또 댓글에 나왔습니다만 그래요. 오늘은 광합성하러 나가야 할 듯 비타민 D가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겨울에 우울증 환자가 많이 뭡니까? 증세가 도진다 그러는데 우울증이. 그 중에 하나는 춥다고 방 안에 웅크리고 구간이 있으니까 햇볕을 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광합성이 부족하니까 예? 비타민 D가 부족하면서 이런 우울증이 또 이렇게 더 도져진다고 하죠. 이상하게도 저의 경우는 그래요. 집에 이렇게 있을 때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이러다가도 뭐 밖에 나갈 일이 있어갖고 예를 들면 라면을 사러 나간다거나 하다못해 이렇게 걸어 나가다 보면은 걷다 보면은 전화를 하게 돼요. 뭐라 그러나 성격이 좀 그 순간에 적극적이 된다고나 할까요? 하여튼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정말 수도사처럼 살았어요. 네. 담배는 원래 안 했으니까 술도 안 하고 약속도 잡지 않고 있는 약속이나 또 약속 제의도 뿌리쳤습니다. 방송만 하고 집에 갔죠. 몸이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었지만 이 콧소리 때문에 이게 참 제가 사는 데는 별 지장 없습니다만 라디오 들으신 분들이 불편하게 느낄 거 아닙니까? 그게 저한테는 스트레스예요. 예전엔 이렇게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게 나이를 먹어서인지 먹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누드 모델 있죠? 누드 모델이 다른 사람들보다 몸에 무슨 뾰루지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식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도진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범하게 지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비인후과는 다녀왔습니다. 자, 소녀님, 그리고 한소리님, 이메가스톤님, 불독님, 엉덩이사랑님의 글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지나친 사랑은 금세실증이라고 불독님. 그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있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심지어 부부간에서도 그렇죠. 적당한 거리. 휴대폰은 그냥 각자 맡겨두고 굳이 누구한테 전화 안 넣느냐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서로 약간 이렇게 공돈 쓰는 거 좀 봐주고 제 얘기인데요. 저는 여태까지 그 월급을 통장쯤 아끼거나 뭐 그런 적이 없어요. 뭐 그런 것도 아니었죠. 저야 뭐 월급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고정 수입은 가끔 있었죠. 지금 뭐 구미TV 진행하면서 고정 수입이 좀 있습니다만 이것조차도 바로 이렇게 이체시켜갖고는 아내 통장으로 입금시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질 않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나 차비하게 10,000원만 이런 건 하지 않죠. 그러면 낭비하지 않냐고요? 그게 단기적으로 보면 낭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제가 쭉 보니까 제가 알아서 조절하게 되더라고요. 알아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그 시각에서 바라본 거지만 하여튼 그런 적당한 거리와 숨통을 틔워주는 거. 이건 적당한 거리랑 관계없나? 아무튼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말향고래라고 있죠. 말향고래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엔 향유고래라고 하는 거. 고래를 그려라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트위터가 트래픽이 폭주돼 갖고는 잠깐 기다려라 그럴 때 나오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고, 예. 아주 뭉툭한 그런 머리 모양을 갖고 있는 눈은 뒤쪽에 딱 붙어 있고, 그게 이제 향유고래인데, 이 향유고래는 대왕오징어 같은 것을 먹이로 삼는데요. 근데 이거 먹고서는 소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뭉쳐갖고, 나중에 토해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닷가에 둥둥 떠다니기도 한다는데, 예전에 포경선이 이 고래를 잡는 것은 바로
용연향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물질을 얻기 위한 것이었죠. 네. 대왕 오징어 등을 먹고서 이렇게 소화 안 되는 그 부분, 그것이 뭉쳐서 그 향수의, 향의 그 재료가 되기도 하고, 또 기름, 석유가 나오기 전에 또 고래 기름을 써서 등불을 밝히기도 했으니까요. 중요한, 그래서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었다고 하는. 그 향유고래는 이빨을 쓰는, 그래서 육식동물, 이렇게 대왕 오징어나 이런 것을 잡아먹지만, 이 흰수염고래 같은 경우는 수염이라고 하잖아요, 수염. 마치 그 빛 있죠? 찬빛 이런 것처럼 하늘하늘한 빛이 아니라 이렇게 딱딱한 그런 수염이 촘촘히 이렇게 나 있고, 그래서 새우 비슷하게 생긴 크릴, 물과 함께 크릴을 삼킨 다음에 물을 뱉는 거죠. 뱉는데 수염 사이에 물만 나가고 크릴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릴을 먹는 거죠. 이렇게 하고 커지는. 바다는 분명히 이 땅 육지보다는 먹을 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커다란 고래가 헤엄치고 다니는 거죠. 코끼리에 비하면 몇 배나 큽니까? 그러니까 얘도 포유류인데 바다 들락날락 하다가 바다가 훨씬 살기 좋으니까 아예 바다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윤도현 씨의 음악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흰수염 고래. 왕싸가지님 잘 들으셨죠? 예. 훈타님, 독일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의 알파벳을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나치를 연상시키는 알파벳은 반려한답니다. 예를 들면 AH, 아돌프 히틀러, NS, 국가사유주의, KZ, 강제수용소, 나치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는 나라, 반대로 여기는 제 입맛에 맞게 멋대로 교과서 수정하는 나라, 애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모처럼 딱 반 갈라갖고 2시가 되었을 때 2부로 넘어가는 이런 신공을 한번 발휘해 볼까요? 자, 2부 시간을 준비되셨죠? 네,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